음력 7월 보름, 백중이었던 지난 8월 17일. 1년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음력 7월 보름을 백중살이라고 합니다. 이 서해안 전역이 백중살이를 맞아서 바닷물이 넘치면서 이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과 서산동 서해안 지방이 온통 물난리를 겪던 이날, 충남 공주의 마곡사에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잠겨 그 여우가 올해 생명을 자기 생명의 5배 정도 살면은 어떤 거든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마곡사를 7월 백중날 찾느냐 하면은 이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인력을 이 둔갑하는 힘을 달의 인력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압, 대기압의 차이에서 이 둔갑하는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둔갑을 하는 거죠. 마곡사 여우 같은 경우는. 근 10년간 둔갑하는 여우를 찾아다녔다는 반재원 씨. 수명의 몇 곱을 산 여우가 달의 인력이 가장 센 백중날, 달의 인력과 대기압의 차이에 힘입어서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참으로 믿기 힘든 황당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날도 그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둔갑하는 여우를 찾아 마곡사를 찾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뜨고 바람도 잔잔해서 그의 이론대로라면 여우가 둔갑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날 밤. 저 계곡 상류에서 둔갑한 여우가 이 탑돌이를 하고 빠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 이 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숨어서 이 녹음하고 카메라하고를 장치해놓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가 말한 길목에 특수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둔갑한 여우를 기다렸습니다. 둔갑하는 여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엉뚱한 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이 사람은 뜻밖에도 한 중학교의 공업 선생님. 반재원 선생이 둔갑하는 여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한의학자였던 인산 김일훈 선생의 저서를 읽은 후부터라고 합니다. 인산 선생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둔갑하는 여우가 나타나는 곳은 모두 3곳. 그 가운데 반 선생이 타켓으로 삼은 곳이 바로 공주의 마곡사. 수년째 백중날마다 찾는 마곡사. 반 선생이 특히 이곳 마곡사에 기대를 거는 것은 2년 전 백중날 그가 여기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때 그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 여우가 틀림없이 있구나. 둔갑하는 여우가 있구나. 물론 그건 이제 전 믿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제 한 번 더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틀림없이 둔갑하는 여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둔갑하는 여우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2년 전 백중날. 반 선생은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여기는 밤에 어둡고 무서우니까 밖에 나다니지 마세요. 그럼 힘내세요. 여보. 당신 들었어? 네. 여우 소리가 나더라고요. 산에서 여우 우는 소리가 쭉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자는 바로 그 지붕 바로 위에 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돌 소리가 탁 나니까 이게 뭔 소린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0분, 1시간 계속 되니까 내 생각에 이제 그래 한 30분쯤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알고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명색이 초능력이 있는 여우니까 그걸 알고 뭔가 징표로 뭔가 나한테 표시를 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죠. 3시간 이상 계속된 이상한 소리. 반 선생 부부는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으니까 아주머니 어서 들어가세요. 아니 무슨 소린지 안다니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예.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주머니를 얼버무려서 들여보낸 반 선생. 그러나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뜻밖의 봉변을 당합니다. 저 사람이에요. 당신 뭐야? 이 아줌마가 날 나중에 알고 보던 이튿날 이렇게 일어나서 봤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해서 신고가 됐나 봐요. 저는 교사고 이쪽은 제 처입니다. 아 예. 그럼 좀 전에 그 소리는 뭡니까? 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벌써 3시간째 들리는 통에 저희들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사람 짓이 아닌데. 그래 맞아. 사람이라면 3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던질 수는 없거든요. 사람의 지실 리 없다는 경비원의 말에 힘을 얻은 반 선생. 그날 밤 둔갑하는 여우를 기다리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아주 착한 여자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아주 고운 목소리예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고운 여자의 목소리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듣고는 잠이 탁 깬 거예요. 그 4시 반에 이제 나와보니까 캄캄해요. 왜냐면 제일 궁금한 게 지붕에 뭐가 떨어졌냐 이거야.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간밤에 소란을 떤 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지붕에 올랐던 반 선생. 그가 본 것은 도토리와 나무 속정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다는 이날, 때이르게 도토리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시기상으로서는 도토리 떨어질 시기가 아니죠. 마곡사 주변에 여우가 있습니까? 수비 우창에서 야생 여우는 있겠죠. 야생 여우요. 야생 여우가 있다는 스님의 말과 반 선생의 이론에 따라서 잠복한 지 3시간째. 우리 앞에 드디어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런 것이 정말 수상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건 남녀가 저렇게 해서 여기를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우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보물급 문화재가 많아서 해진 후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이곳 마곡사에 나타난 이상한 남녀. 그로부터 1시간 후 또 다른 그림자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제 심령 같아서는 뛰어나가서 그냥 한번 검사라도 해볼.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얘기해보면 알죠. 얘기해보면은. 그러나 무턱대고 당신 여우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망설이던 동안 그들 역시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모기떼와 졸음에 맞서 버티기를 8시간. 어느덧 한 사람 두 사람 스님들이 탑돌이를 시작했습니다. 취재팀은 장비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영물인데 그래 쉽게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이 쑥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여우한테 사람이죠 말하자면 뜸을 뜨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여우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람으로 육체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찾는 거죠. 내가 뭐 여우를 잡아가지고 무슨 요리를 해 먹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사라져버린 토종을 모두 찾아내서 복원하는 것이 꿈이라는 반 선생. 그가 그토록 둔갑하는 여우를 찾는 것도 우리의 것을 찾아 복원하려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